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2년도 20살.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차분하고 조용하게 열심히 공부하던 전형적인 한국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꿈꾸던 학교와 학과에 턱 합격해서 서울에 막상 올라오니 정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한 기쁨도 잠시 덩그러니 혼자 서울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자유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세스 고딘의 말처럼요.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로움에 입학 후 한참을 방황하다 1학년 2학기에 들어간 외대중앙 창업동아리 허브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연히 창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입생의 패기로 들어간 창업 동아리에서 정말 멋진 귀인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이 흔히 고된 취준생의 시절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사업을 도전하는 선배님들을 만나며 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가두기 바빴던 제가 처음으로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도 21살. 1년간의 새내기 시절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첫 자취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당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영상 편집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클래스 101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편집과 촬영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프리랜서 PD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작게나마 외주권을 하나씩 진행하며 영상을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문화 콘텐츠학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영상 편집으로 처음 일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오래오래 업으로 삼고 싶은 일이 뭘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터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학교 홍보대사에 들어가 한국외대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 제작자로서의 경험을 쌓았어요. 이런 진로 고민 외에도 23년도에는 학교 홈피 공고에 올라오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대사관을 다니며 신입생분들을 인솔하는 활동,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들어간 학생회에서의 사무국장 활동, 타 학교 학생들의 공연이나 축제도 보러 열심히 다녔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멋진 연사분들의 진로 강의를 들으며 진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혹은 용기가 부족해서 시도조차 못했던 꿈이 뭘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24년도 22살. 1년 동안 창업 동아리에서 선배님들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창업을 도전하기 위해 휴학을 결정했어요.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공장 컨택, 상품 사진 촬영, SNS 운영, 상호명 등록, 배송, 통관, 관세, 각종 인증, 세금 계산서, 은행 업무 등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불가능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 하루하루 자신을 믿고 나아가다 보니 나만 나를 온전히 믿어준다면 내가 나를 놓지 않는 이상 잘못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지만 소중한 저만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4.8평짜리 원룸 한 켠에 저만의 작업실을 꾸렸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뒤져가며 쇼핑몰 2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리마켓을 나가려고 일주일에 인형 50마리를 만들기도 하고 롯데백화점 소품샵에 제 상품들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원룸에서 인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서 홍대 입구에 개인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 탑셀러분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인형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 아이에게 인형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구독자님들이 집에서도 인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형 만드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본전공에 이중전공에 외대에서 마포까지 사무실 출퇴근, 인형 제작 포장 배송,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사무실에서 쪽잠 자면서 새벽까지 배송했던 가장 여유가 없었고 가장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시 바쁘게는 보내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름다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삭막함만 부각되어 와닿았고 당시 그런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배움들이 더 많았기에 아픔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잊혀졌어요. 그렇게 연애는 접어두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학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장학금 중에 성적 장학금은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학구열을 높여주어서 장기적으로 저희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25년도 23살, 대학교에 입학한 지 약 3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던 외국어가 제가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고 학업과 병행했던 창업을 통해서 25년도부터 매학기 전액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자주 갔던 학교 식당에서 지금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소중한 친구도 만날 수 있었어요. 학교 특성상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언제부터 우리의 행복 기준과 목표가 돈과 자산, 사회적인 성공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다소 획일화된 가치관을 가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자연경관, 동물과 식물, 가족, 생계수단, 자신만의 행복 기준, 가치관,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성인이 된 후 대학생활 1, 2, 3학년간의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을지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앞으로 한 발짝 내밀 수 있도록 작게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체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외롭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타인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불안감을 털어내는 용기와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체성을 지니게 된 사람이 떼는 첫걸음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길을 걸으며 스스로 선택한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단단한 자기 확신과 성장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의미 있는 것은 완벽하거나 아름답기만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든 점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3학년 2학기도 끝나고 캐나다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세계에서 펼칠 저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